야생동물과 그들뿐이던 태초의 세상. 숨죽여 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은 어쩌면 문명이란 도구를 가지고 끼어든 인간인지도 모른다. 하루면 전 세계 어디든지 가거든요. 신종감염병 병원체가 오면 전 세계 확산되는 거는 순식간이죠. 보이지 않는 적, 그들의 이름은 바이러스. 2014년 영장리와 박쥐로부터 감염된 에볼라 출혈열은 서아프리카 일대를 고열과 장기 출혈 환자들로 물들이며 인간의 무력함을 증명했다. 그야말로 미세한 존재의 치명적인 위협.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점을 주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동물에서 사람에게 오는 바이러스인 인수공통 바이러스라고 부릅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무리 과학이 발전을 해도 이 자연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바이러스의 돌연변이 그리고 새로운 바이러스의 발생 속도는 절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점차 강력해지는 바이러스의 끊임없는 진화. 이 치열한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인간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메르스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최초의 메르스 환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된 50대 여성 의심 환자가 오늘 숨졌습니다. 오늘은 3차 감염 첫 번째 사망 사례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메르스 사태 25일 만에 걱정했던 4차 감염자가 결국 나오고 말았습니다. 특히 환자 한 명은 감염력이 큰 시기에 열차를 탔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그때 당시는 뭐 국민도 많이 패닉했지만 이 방역 당국도 패닉한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기치 않게 기습을 당한 거죠, 일종의. 근데 이제 메르스 같은 경우는 백신이나 치료제라고 하는 뭐 대포와 미사일, 항공기가 없는 맨몸으로 싸워야 되는 방역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2015년 메르스가 초동 방역에 실패하면서 감염자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갔다. 특히 확진자 80% 이상이 병원 안에서 2차 감염됐다. 진수 씨 역시 병원 방사선과 근무 중에 메르스 감염자의 기침을 얼굴에 맞으며 고통이 시작됐다. 제가 메르스 걸리고 나서 숨을 못 쉬게 되니까 목에 기관지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요. 기계로 숨을 쉴 수 있게 만드는 하나의 작업의 구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 증상은 폐렴 정도였다. 하지만 급속도로 몸에 퍼진 바이러스는 한 번도 아파본 적 없는 건장한 30대 청년을 쓰러뜨릴 정도로 강력했다. 저한테 온 메르스는 정말 제가 걸린지도 모르게 갑자기 이렇게 확 와가지고 무슨 증상을 느낄 겨를이 없었어요. 저는 거의 입원하자마자 2, 3일 내에 거의 저는 기억이 잃을 정도로 다운이 돼가지고 그 후로도 계속 악화해서 여러 가지 생명 유지 장치를 많이 계속 달고 있었죠. 산소 호흡기, 합병증으로 인한 혈액 투석, 대소변 장치까지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한 달의 기록. 메르스가 정말 심각하구나를 조금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건강한 사람도 되게 이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경각심이랄까.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는 박쥐를 숙주로 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시작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후 단복 낙타에서 옮겨지고 단복 낙타와 접촉한 사람에게서도 발견됐다. 그리고 호흡기를 통한 사람과 사람 간의 감염이 확인됐다. 바이러스가 가장 두려워지는 순간이다. 100년 전에 인구가 10억이 조금 넘을 때는 전 세계 여행하는 게 100일이 걸렸지만 현재는 70억이 넘지만 하루면 전 세계 어디든지 가거든요. 사르스나 인플루엔자나 메르스, 최근에 또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처럼 유행한 것들은 상당 부분이 호흡기 전파 감염병이에요.
메르스가 사태로까지 이어진 이유, 바로 확산 속도와 전파력이 가장 강한 호흡기 전파 감염병이라는 것이다. 지난 메르스 사태 이후 우리는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단계부터 철저한 검역이 필요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중동 국가에서 오는 입국자들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1단계로 건강상태 질문서를 의무 작성, 2단계로 전자검역심사대에서 발열 감시가 이루어지는데 37.5도가 넘으면 격리 조치한다. 이집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녀오셨어요? 체온 한 번만 재볼게요. 지금 열은 없으신데 혹시 2주 안에 열 나시거나 아프시면은 병원 가기 전에 일산탐구로 신고 먼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의무 강화는 물론 현재 증상은 없지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위해서도 대비하고 있다. 잠복기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 승객에 대한 정보를 취합을 해서 그 정보를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 곁 어디에나 있는 미세한 바이러스. 보이지도 볼 수도 없는 그들에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그리고 왜 정복당하는 것일까? 해외에서 호흡기 전파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돌아온 남자. (10나노미터) 크기의 바이러스들이 공기 중으로 퍼져나간다. 그것을 마시거나 접촉하는 순간 바이러스는 다른 숙주의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숙주가 있어야만 살 수 있는 특성상 다시 다른 세포에 안착해 증식하며 숙주를 감염시킨다. 이때 동물 바이러스가 새로운 종류의 인간 숙주를 만나게 되면 예측할 수 없는 증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박쥐의 바이러스가 낙타에 옮겨져서 사람을 죽이지만 박쥐에게는 아무 일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herpes가 우리에게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외부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인간이 지금까지 진화 역사에서 발달시켜온 면역 체계는 아주 과격하고 급격하게 반응을 올리게 됩니다. 최근 이런 동물과 사람 사이에 감염이 되는 인수 공통 바이러스는 감염병 분야의 핵심 연구 주제이기도 하다. 송대섭 교수 연구팀은 2015년 우리나라 메르스 사태 때 심각성을 느끼고 현재 메르스 백신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 재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메르스 바이러스가 특별히 굉장히 특이한 바이러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수백여 종의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 하나인 바이러스고요. 앞으로 또 가까운 미래에 충분히 이런 바이러스의 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 그 대비라는 것은 역학조사부터 시작해서 또 진단법, 백신까지 개발을 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현재는 개발을 마친 후보 백신을 가지고 유효성을 평가 중인 연구팀. 개와 돼지 같은 작은 동물부터 말, 최종적으로 낙타를 대상으로 해 실험 성공률을 높일 계획이다. 사실 이 연구팀이 심혈을 기울여 연구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 있다. 메르스 감염 여부를 현장에서 바로 진단할 수 있는 메르스 현장 진단 키트다. 위의 양성인데에 비해서 현장 검사가 가능하다는 것은 현장에서 바로 양성과 음성을 판정할 수 있고요. 현장에서 양성 환자를 조기에 색출을 하면 그런 분들을 조기에 격리해서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한다는 크나큰 장점이 있죠. 과거에 다른 기존의 진단법도 사실 메르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험실에 와서도 최소한 4-5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검사이기 때문에 그것이 매우 불편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현장에서 검사가 되는 건 이런 조기에 방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류를 위협하는 신변종 바이러스이자 인수공통 바이러스. 그 위험성은 이집트 순모기를 매개로 하는 지카 바이러스에서 정점을 보였다. 지카 바이러스는 아주 오랜 세월 꾸준히 진화해왔다. 동남아시아에서 남미 지역으로 넘어간 변종 지카 바이러스는 임신부를 통해 태아를 숙주로 삼았고, 감염된 아기들은 머리둘레가 32cm 이하 소두증 환자로 태어났다. 모기 매개 바이러스의 이례적인 변이, 더욱 강력하고 예측 불가능한 진화 속에서 신변종 바이러스는 인류의 재앙이 되고 있다. 굉장히 새로운 바이러스 자꾸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계 보건기구 WHO에서는 급기야 이제 금년 3월달에 전 세계에 어떤 식으로 발표를 하냐면, 앞으로는 이런 어떠한 질병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질병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광범위한 대응, 광범위한 준비,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WHO에서는 질병명 X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댕기 바이러스 감염병을 풍토병으로 가진 나라 필리핀. 축제 분위기에 캠페인 행사가 한창이다. 이들은 지금 1년에 한 번 있는 댕기데이를 기념하고 있다. 모기 퇴치를 위한 예방 홍보와 댕기 바이러스 감염병인 댕기열에 대해 인식을 높여주려는 것이 목적이다. 마치 팬 서비스 하듯이 던져주는 이것은 모기에 물리지 않기 위해 사용하는 토시. 예방 물품을 국민들에게 무료 배포해주는 것도 캠페인의 목적 중 하나다. ASEAN event actually, it is an international event. Started in 2010 in a health ministers meeting in Singapore. In the Philippines, we also celebrate this as a national event for the health department against dengue. You know, dengue is a very common problem in the Philippines as well as ASEAN countries. Alam mo ba? Alam mo ba? Kung wala, hindi wala mo. Alam mo ba? Alam mo ba? 축제 진행은 홍보 이벤트로만 그치지 않는다. 학교 시설 방충망 설치와 모기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법을 알려주는 캠페인은 국민들에게 의미도 가진다. 언제 어떻게 변이가 되어 질병 X가 될지 모르는 댕기 바이러스. 필리핀에선 오랜 세월 동안 풍토병으로 어른들과 아이들을 괴롭히고 있지만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미비한 상태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는 정기적인 소독뿐이다. 이 지역 보건소는 66개의 마을을 담당하고 있다. 소독약 냄새에 하나 둘 밖으로 나오는 모기들이 한물이다. 댕기 바이러스를 옮기는 매개도 지카와 같은 이집트 순모기다. 도심 어디서든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집트 순모기 역시 모기의 습성대로 고인물에 알을 낳고 0.6cm의 장구벌레 유충들이 부화한다. Isa sa mga pinag-iitlogan ng mga lamok. Dito sila naglilay ng eggs, especially. Diyan sila naglilay eggs. Sunod diyan na rin nagiging larvae. After 1 week, they fly. 뿐만 아니라 대나무로 만든 벽이나 담, 화분, 빗물 고인 그릇 등 도심 어디서든 살 수 있고 낮에도 활동하는 습성 때문에 더욱 위험한 존재가 되고 있다. 이집트 순모기가 침으로 사람의 피를 흡입할 때 침샘에 저장된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옮는다. 문제는 언제 어떤 모기에게 물린지도 모르게 감염된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필리핀 지역 병원에는 댕기열 전용 병실이 따로 있을 만큼 댕기열 감염자를 요주의 환자로 관리한다. 6월에는 병원에 오는 환자 10명 중 5명이 댕기열 진단을 받는다. Hindi ko po siya inisip na dengue kasi nawala na po yung lagnat niya. Kaya lang, sumasakit lang po yung tiyan niya. Tapos nasusuka siya pag kunti lang kinakain niya, wala siyang ganang kumain. Kaya po, naisipan ko dalhin ko na lang siya dito sa sa OPD para ipa-check up. Yun po, kahapon ko lang po nalaman. Bakit kayo natatakot sa dengue?
Kasi po, nakakamatay po yung dengue. 사실 댕기열은 초기 진단이 어려운 감염병 중 하나다. 댕기열의 주요 증상은 발열. 하지만 초기 증상이 발열인 질병들이 많다 보니 다른 증상을 동반할 때까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하는 경우가 많다. And it is dangerous because it causes plasma leak or it could be of bleeding already. So we only give what is necessary, what we treat the symptoms. Yes, it is not so guarantee that will hit the target or kill the virus, but we give the medications as the symptoms, as we see the symptoms. 백신은 물론 항생제 개발까지 늦어지는 사이 댕기열 감염자들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첫째 딸의 축제를 봐주는 데로스. 뱃속의 셋째 아이는 겨울에 출산할 예정이다. 둘째 딸은 이제 사진으로만 볼 수 있다. 자멜라는 지난 3월 6살을 앞두고 댕기열에 걸려 하늘나라로 갔다. 이후 수개월이 지났지만 엄마는 아이의 것 아무것도 버리지 못했다. Nabubuhay pa siya, nasukin. Ang sinusuot niya dito. Alam ko kasi ito nakikita ko yung mga damit niya. Hindi na masuot. Yung mga paborito yung suotin. 유난히 민소매 티와 반바지를 좋아했던 아이. 모기에게 물린 후 40도를 넘나드는 고열에 시달렸다. Nagdating ang birthday niya, nagka-digdi. Ito nag-birthday siya ng March 12. Yung bigla naman siya nagkasakit. Hindi ko akalain na bigla nagka-digdi. Tapos mga kinabukasan, hindi na siya makausap. Tinatanong kung puro mama. Pinasok siya sa piko. Yung nalapos kung una siya ng ungol, hindi na siya makamulat. 치료약이라도 있었다면 딸을 살릴 수 있었을까? 지금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간절한 기도로 첫째 딸과 뱃속의 아이를 지키는 일뿐이다. 다행히 댕기열로 사망하는 환자 수는 줄고 있지만 여전히 댕기열 감염자는 늘고 있다. 지구의 기후 변화가 한몫한다는 의견이다. Actually, we've seen a doubling of the number of dengue cases since 2008. So we are concerned about this trend and this development. And it's not very well understood which are the most decisive factors. But there's certainly an association with global warming that we see, climate change, and with an increased spread of the mosquito that is transmitting dengue. 급격한 기후의 변화는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를 드높이고 있다. 최근 연이어 사망자를 내면서 그 위력을 과시하고 있는 진드기 바이러스. 기온이 1.6도가 올라가면 개체수는 4배가 증가한다. 그중 작은 소 참진드기는 살인진드기로 불릴 만큼 강한 녀석이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매개체가 작은 소 참진드기인데요. 증상이 아주 심해졌을 때는 보면 구토라든지 설사 같은 우리 소화기 계 쪽에 이제 이상도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출혈 같은 것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치사율이 한 20% 정도 되는 걸로 해서 단일 질환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높은 치사율을 보인다고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몇 년 사이 감염자와 사망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중증 관리 감염병으로 꼽혔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일명 SFTS. 아직 백신과 항바이러스 약이 없다.
2013년 첫 환자 발생 후 작은 소 참진드기에 대해 꾸준히 연구되고 있는데 피를 빨았을 때 몸집이 커진다는 것도 알아냈다. 그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 바이러스는 모든 동물에 다 감염이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 이제 소도 될 수도 있고 염소도 될 수도 있고 양도 될 수도 있고 고양이도 될 수도 있고 개도 될 수가 있고 이 보유 숙주가 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다 될 수 있는 거죠. 밝혀진 특정 숙주가 없다는 것은 감염 경로를 예상할 수 없다는 것. 이 미지의 신종 바이러스에 우리는 대응할 수 있을까? 아직 실체를 모르는 만큼 감염됐을 때의 두려움도 크다. 야생화 꽃을 연구하러 다니는 한봉석 씨. 이게 황병? 그는 지난 4월 작은 소 참진드기에 물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에 걸렸다. 이 작은 점들이 자신을 쓰러뜨릴 줄은 몰랐다. 감기 몸살인 줄 알고 이제 약국에 가서 종합감기약 하나 사다 먹고 한 3일 지나도 이제 진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좀 버티려고 하는데 응급실 가서 저도 쓰러졌던 것 같아요. 그냥 비몽사몽으로. 그 정도요? 열이 그냥 계속 설사하고 열이 높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수액을 계속 맞으면서 이제 한 4일인가 정도 3일째 되는 날은 진짜 정신 차리고 일어나자 보니까 내가 살아서 나가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직접 겪기 전까지는 몰랐을 일. 아직 개발되지 않은 백신과 치료약이 시급하게 느껴진다. 이게 이제 예전에도 이런 환자들이 있었을 건데 백신 개발되고 예방도 하고 하면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좀 감기처럼 이렇게 가볍게 약이나 하나 먹고 말 건데 중요한 거는 의학적이든 과학적이든 증명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된다는 거죠. 계속 출현하는 신변종 바이러스들. 질병 X에 대해 인류가 준비하는 것 중 하나는 백신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백신을 이용해 면역 체계를 갖추는 일에 힘쓰고 있다. 현재 주요 감염병 백신 28개 중 절반 정도가 국내 자체 수급이 가능해지면서 백신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수입을 하고 있는 백신 중에서는 수급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백신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선정을 해서 그런 거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국내 개발을 하고자 추진하고 있고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탄저라든지 두창이라든지 또 조류 인플루엔자 그런 것들에 대한 백신 개발을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신종 감염병에 대비해서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SFTS가 되겠습니다. 인류 백신의 시작은 천연두였다. 천연두는 유일하게 정복한 바이러스 감염병이다. 천연두 바이러스는 DNA 유전 물질 바이러스로 유전 정보가 변이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지금 천연두는 인류가 이제 백신, 천연두 백신으로 해서 1979년 세계보건기구가 지구상에 사라졌다라고 발표를 했죠. 하지만 최근에 쏟아지는 신변종 바이러스들은 변이가 많이 일어나는 RNA 유전 물질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표적을 정확히 맞추기 어려워 백신 제작이 훨씬 힘들다. RNA를 유전체로 사용하는 바이러스들은 그들의 자손을 만드는 복제 단계 정확도에서 10,000배에서 10만 배쯤 복제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즉 수많은 변이가 생길 수 있는 찬스를 내재하고 있는 본질적으로 내재하고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현재 많이 문제가 되는 에이즈 바이러스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변이가 잦기 때문에 또 백신 타겟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 가시적으로 정복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RNA 유전 물질 바이러스 감염병 에이즈.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합법화하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비교적 에이즈에 대한 인식이 높은 편이다. 지역 에이즈 협회는 캠페인을 통해 에이즈에 대한 상담과 예방, 치료약 홍보를 하기도 한다. 근 40년의 질병 역사를 가졌지만 에이즈 백신은 여전히 개발 진행 중이다. 대신 피임기구와 먹는 치료약이 감염자들의 희망이 되고 있다.
Merci. Ça évite que ça... Du coup, parce qu'en fait, je voulais savoir comment ça fonctionne et moi ça a toujours été un petit peu une phobie pour moi, le VIH. Donc je voulais juste savoir un petit peu quels étaient les mécanismes du médicament, comment ça fonctionnait et quels étaient les effets sur le corps. C'est une maladie, on pense que ça a disparu, mais il y a encore vachement de jeunes qui sont aujourd'hui exposés au VIH et je crois que c'est important de s'informer par rapport à cette maladie. 동성애자들에게 간단한 검사를 권하기도 한다. Oui. Propose des dépistages rapides du VIH en 40 minutes, c'est immédiat, je fais un jugement, est-ce que ça t'intéresse ou pas? Ouais, on peut le faire de suite. On peut le faire tout de suite, ouais. Ok, ça marche. C'est là, dans le camion. Ok, ça passe comment? 진단은 혈액 검사를 통해 현장 진단 키트로 이루어진다.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빠른 진단은 바이러스와 맞서는 최고의 방법이 될 수 있다. Pourquoi on fait des dépistages? Eh ben, en fait, c'est pour trouver des personnes qui sont porteurs du virus du VIH. D'accord. Ces personnes qui sont porteurs du virus, aujourd'hui, elles ne le savent pas. Afin qu'elles soient mises sous traitement le plus vite possible, afin de ne plus le transmettre, tout simplement. 에이즈 바이러스. 80년대 첫 발병 당시 현대판 흑사병으로 불릴 만큼 치사율이 높았던 치명적인 질병이다. 프레드 씨는 그 살벌하고 긴장감 도는 시대에 에이즈 감염자가 됐다. 당시 에이즈 감염자 생존율은 10%, 그 살아남은 10%다. J'ai été contaminé en 1986, par voie sexuelle. C'était la maladie la plus grave. C'était la maladie la plus grave. On savait rien on savait presque rien sur les modes de contamination. On n'avait aucun traitement et les gens mouraient très très vite. Ça se voyait, mais on n'était vraiment qu'au début. On avait énormément d'incertitudes. Mais à partir de 95-96, on a eu la trithérapie et ça m'a sauvé la vie. J'étais à l'hôpital. J'étais tombé malade et la trithérapie est sortie à ce moment-là. Je le faisais à ma place. On parlait de moi tout le temps, partout. 에이즈 감염자의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발병은 계속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연간 6천여 명이 새로 감염되고 있다. Vous voyez? Le sida. 현재 전 세계 에이즈 감염자는 약 3,600만여 명.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이 발병하고 있다. Alors en France, il faut savoir qu'aujourd'hui, on estime qu'il y a à peu près 150 000 personnes qui vivent avec le VIH. Mais sur ces 150 000 personnes, il y en a 25 000 qui ignorent leur statut sérologique en fait. Soit effectivement, elles peuvent être éloignées du dépistage ou du soin parce que précarisées, parce que fragilisées par rapport à leur histoire de vie. Pour une raison très simple, c'est qu'aujourd'hui, on sait qu'une personne qui a un traitement, qui est séropositive et qui est traitée efficacement. 최근 프랑스는 또 다른 바이러스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바로 홍역이다. 사라진 줄 알았지만 다시 나타난 재출현 바이러스다. 다른 나라에서는 매년 감소되고 있지만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에서는 4배 가까이 증가했다. 공중보건 분야를 다루고 있는 패트릭 교수는 지구상에서 바이러스가 사라질 일은 없을 거라 단언한다. C'est pas parce qu'ils cessent de circuler dans les populations humaines qu'ils ont disparu. Ils sont simplement en sommeil. Si vous voulez, la protection contre les maladies infectieuses dépend de la couverture vaccinale. La rougeole qui réapparaît pour une raison, c'est l'absence de vaccination. 프랑스의 백신 불신율은 41%. 유럽 국가 중에서도 제일 높은 수치다. 안정성에 대한 의심 때문이다. Ce qui fait que pour pouvoir l'éliminer, il faut un niveau d'immunité ou de couverture vaccinale dans la population très élevé. En fait, nous savons qu'il faut que 95% des enfants ou des jeunes adultes soient vaccinés pour éviter les épidémies. En France, nous ne parvenons pas à atteindre cet objectif. Nous avons 90% au lieu de 95% des enfants qui aujourd'hui reçoivent la première dose du vaccin et nous n'avons que 80% des enfants qui reçoivent la deuxième dose. Et ces niveaux de couverture vaccinale insuffisants expliquent pourquoi
nous voyons de temps en temps revenir la rougeole de manière épidémique. 이런 이유로 프랑스는 최근 홍역 1, 2차를 포함해 세계의 의무 백신을 11개로 늘렸다. 당연히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번에 여러 개를 맞춰야 하는 의무 백신을 폐지하고 아이의 백신 접종을 부모의 권한으로 달라는 것이다. On n'a pas à nous imposer quoi que ce soit parce que la vaccination, ça reste un acte médical et tout acte médical ne doit pas être fait sans consentement. Voilà, on doit nous exposer les bénéfices, risques aux parents et après libre choix de choisir ou pas. 다정하게 장을 보는 부부. 자크 백상 씨 부부 역시 백신 의무화를 반대하고 있다. 그는 가족의 백신 대신 친환경 채소를 택했다. 그런 그가 약 코너에서 유심히 보고 있는 것은 생약이다. Alors pourquoi je prends ce genre pour me soigner ou me protéger contre d'éventuels virus de la grippe par exemple, pour renforcer mon système immunitaire, tout simplement parce que, un, c'est naturel, il n'y a pas d'effet secondaire. Donc, comme il n'y a pas d'effet secondaire, si j'en ai pas besoin, mon corps va l'éliminer naturellement. Et si je suis en faiblesse, mon corps va s'en servir justement pour lutter contre les virus et les microbes. Donc, mieux vaut prévenir que guérir. 부부는 늘 그날 먹을 신선한 채소 위주로 장을 본다. 이 채소들은 오늘 저녁상에 오를 것들이다. 화학의약품이나 의학진료를 멀리하면서 부부가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은 음식. 같은 요리라도 채소 위주의 식재료를 건강하게 요리해 섭취한다. 자크 백상 씨 아들은 올해로 16살. 태어나 단 한 번도 백신을 맞은 적이 없다. Donc Valentin, depuis sa naissance, n'a jamais été vacciné parce que sa sœur aînée, sa grande sœur, ne l'a pas été non plus. Donc on n'a pas jugé utile de vacciner. Et comme l'État ne veut pas prendre ses responsabilités, on a dit non. Et ça s'est avéré payant parce qu'aujourd'hui Valentin a 16 ans et il n'a développé aucune maladie, aucun problème de santé. 딸은 올해로 20살, 딸 역시 건강하다. Je garde comme ça. Vous regardez et puis après. Donc voilà, donc les vaccins. Donc 0 vaccin. Comme vous pouvez le voir. Zéro. Valentin a reçu 0 vaccin. 자크 백상 씨는 현재 백신 접종을 거부한 부모들을 대신해 법적 소송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다. 그 역시 딸이 어렸을 때 백신을 맞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동 학대 의심을 받고 4년 동안 감시를 당했다. 사실 백신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백신 안전성을 확보하고 싶을 뿐이다. Vacciner ne veut pas dire protéger. C'est pas parce qu'on est vacciné qu'on va pas faire la maladie. On la fera peut-être très forte ou pas du tout. Mais voilà, il faut bien comprendre que les vaccins ne servent pas à soigner. Ah ben bien sûr, si demain on est capable de fabriquer un vaccin qui n'a pas d'effet secondaire ou pas de conséquences dramatiques, à ce moment-là, on pourra y réfléchir. 예측 불가능한 바이러스의 변이 속에서 최상의 기본 방어는 공중위생이다. 정말 느낌 어떠니? 아빠, 이게 세균이 보이지? 형광로션 하얗게 보이지? 이게 가짜 세균인 거야. 쉽게 방법 다시 한번 알려줄게요. 뭘 사용해야 돼요? 감염병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면서 학교에서도 예방접종이나 손 씻기 같은 기본적인 보건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는 재출현 바이러스인 수두가 나타나고 있다. 수두 이 전파력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강해요? 네, 공기 중이니까 아이들이 이제 저학년은 이제 친구들끼리 많이 왔다 갔다 교실 간 이동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보통 위생도 그렇고 아이들이 이제
면역도 좀 약한 상태니까 고학년보다 저학년에서 많이 시작해요. 제가 대상포진을 앓고 한 2주 후에 아이가 조금 수포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수두라는 진단을 받았고요. 의무였던 1차를 마치고 선택 접종인 2차는 마치지 않았던 상황. 여기인가요? 네네. 여기? 엄마의 대상포진이 아이에게 옮았다. 수두와 대상포진은 같은 종의 바이러스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저도 이제 추측하건대 저로 인해서 조금 감염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일주일 데리고 있는 동안 참 미안했습니다.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극심한 피부 통증을 동반한다. 이 통증이 정말 이 아이가 아이 손으로 살짝만 스쳐도 통증이 너무 심했었고 저는 두통이 심하더라고요. 여기서 처방전은 그러니까 통증 완화제를 처방을 해주셨는데도 두통이 심해서 따로 두통약을 계속 먹어야 할 만큼 통증이 심했어요. 수두와 대상포진 모두 수포가 생기는 것이 특징인데 이것은 인간 몸에 내재된 헤르페스 바이러스 때문이다. herpes 바이러스는 전 세계 성인 인구의 80에서 85%가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역사 속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인간은 숙주로 살아왔고 우리들의 현재 모습은 그들과 진화를 같이 하는 동안에 우리들도 그들에게 내성을 가질 수 있는 만큼 그들은 우리에게 보다 적은 독성을 드러내고 우리는 내성을 갖고 그래서 서로 균형을 이루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서로 공존하게 됩니다. 감염 상태를 진료받는 날. 거의 아무 상태라 그게 병에 대해서 걱정할 건 없고 통증이 아주 심하지 정도는 아니시고 약간씩 아픈 정도를 아마 느끼실 거예요. 이 정도는 별로 수두 예방 접종의 효과가 나타난다. 애들은 이렇게 파인 흉터로 치료가 되는데 얘는 그 정도까지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예방 접종을 했던 애들은 이게 되게 약하게 지나가요. 대상포진도 예방 접종 해도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도 하는 이유가 그거를 맞으면 약하게 지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률이 아까 50대에서는 70%, 60대는 한 60% 떠가지고 70대로 가면 30%대거든요. 근데 그런데 왜 그 따위에 맞냐면 그게 맞으면 오더라도 약하니까. 수포의 위치에 따라 심하면 신경계 마비까지 올 수 있는 대상포진. 게다가 감염 질환자 수가 줄기는커녕 꾸준히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성인이 맞아야 할 백신 중 하나로 꼽히며 백신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에서 처음에 이제 개발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회사에서 이제 국내 기술을 가지고 이제 대상포진 백신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일단은 국내에서도 이런 프리미엄 백신 같은 것들을 이제 제조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는 것들을 증명한 측면도 있고, 또 이제 국내에 필요한 백신들 통해서 이제 이런 자급할 수 있는 그런 면모를 갖춘 부분이고요. 예전에는 이제 생각도 못했던 백신들에 대한 기술력들이 국내에서 상당히 이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백신들이 계속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염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백신의 개발은 국내외적으로 뜨겁다. 세계적인 글로벌 백신 개발 기업. 100여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이 기업은 전 세계 백신 시장의 20%를 담당하며 매년 10억 회분의 백신을 생산하고 있다. 5억 명 이상을 치료할 수 있는 양이다. The first answer, and what can I say, is that we have at the industrial network 12 sites all over the world with a global capacity of 1 billion doses of vaccine per year, and the global capacity for vaccine production is above 200 million doses per year. 특히 인플루엔자 백신은 RNA 유전 물질 바이러스에 대비하기 위해 무려 70년간 꾸준히 연구해온 분야. 최근 새로운 시도를 또 하나 하고 있다. And of course, we're trying to make more broadly protective vaccines that again build on what we've achieved so far to try and answer that question.
The other challenges we have is in manufacturing technologies. Now, eggs are fantastic. They've been around for 60 years. They do a wonderful job. 바로 범용 백신 개발이다. 모든 바이러스에 적용되는 원성질을 통합해 하나의 백신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That we cannot predict what is going to happen with influenza virus in the future. So we have to try and make a vaccine that we think will provide the broadest coverage we can get. Sanofi Pasteur's R&D initiative to develop a broadly protective influenza vaccine. And the objective of that entire program is to be able to make a vaccine that can protect against a large number of strains and to overcome the problem of this very evolving virus. 그렇다면 국내 백신 경쟁력은 어떨까? 기술에 대한 꾸준한 연구로 국내 백신 기술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이 기업은 국내 최초 세포 배양 방식을 도입했다. 2009년에 제가 신종플루 대유행을 겪으셨을 때 아시겠지만 그때 신종플루의 어떤 증가보다 백신의 공급이 늦어졌기 때문에 일단 유행이 더 급속하게 퍼지는 어떤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조금 더 신속한 백신 제조 방법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런 어떤 제조 방식의 혁신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세포 배양을 이용한 방식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세포 배양 방식이란 동물 세포에 바이러스를 주입시켜 세포를 배양시킨 후 증식된 바이러스를 이용해 백신을 만드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통해 위급 상황 시 빠르게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 대한민국의 특유의 근면성과 또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전략적 방향성으로 인해서 매우 빠른 스피드로 캐치업을 하고 있고, 그 결과 세계적인 백신 회사들이 우리나라의 백신 기술을 오히려 수입해가는 그런 현상까지도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 기술력의 향상은 곧 전 세계 백신 생산에도 기여했다. 사실 백신 하나 개발되는 데는 적어도 10년에서 15년이 걸린다. 오랜 연구 끝에 만들어진 백신이 인류의 건강과 생명에 공헌한다. 세계 최초로 사과 방식의 세포배양 인플루엔자 백신 개발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상당히 짧은 기간 동안에 저희가 10년 안에 개발을 완료했고요. 다양한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현재 많은 이제 추가적으로 개발해야 될 백신들, 최근 같은 경우는 SFTS 같은 그런 신규의 그런 바이러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우가 노하우를 가지고 빠르게 그런 백신에 적용해서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인류를 위협할 질병 X. 백신으로 면역 체계란 방패를 얻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무기들을 갖출 때다. 반도체 센서에 그 불안화된 그 지카 바이러스 항체를 이제 고정하고 거기에 이제 항원을 이제 떨어뜨림으로써 인해서 그 지카 바이러스를 진단하고 있는 그런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버퍼에 이제 신호를 잡고 나서 반도체와 나노라만 등 최첨단 기술을 이용한 진단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지금 최근에 연구되고 있는 반도체 센서 중에서 가장 낮은 민감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센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 소자라는 민감한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민감도를 상당히 높일 수가 있고, 그 신종 질환의 경우에 조금만 존재하는 것들 저희가 잡아야지 그것들을 방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방법이 상용화되면 신종 질병들을 저희들이 쉽게 검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현재 연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에 대한 예측 시스템도 새롭게 준비되고 있는 분야다. 특히 주변국들에서 나타나는 현재 질병들을 파악하고 주시를 잘해도 우리나라로 유입되기 전 차단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교통의 발전은 바이러스 경로를 빠르게 예측해야 하는 기술 개발로도 이어진다. 질병 발생 시 기차로 이동하는 사람의 동선을 따라 감염병 이동 경로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저희는
질병이 국내에 유입되기 전에 주변국 중심으로 질병 관련 뉴스 빅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 뉴스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 그 데이터로부터 질병의 어떤 발생 패턴과 유사한 파라미터를 뽑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뽑힌 파라미터들과 우리나라의 실제 질병 발생 패턴을 학습을 시켜서 앞으로 향후 짧게는 2, 4주, 길게는 20주까지 어떤 식으로 질병이 발생할지에 대해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역 시스템의 진화는 혁신적이다. 스마트 터널은 사람이 통과할 때 인체를 감지해 바이러스나 세균들을 포집한다. 이때 포집된 어떤 바이러스가 양성이고 이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선별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바이러스의 흡수를 막아주는 광촉매 살균 코팅 건설 자재는 의료기관의 안전성을 보장해 줄 것이다. 우리나라에 가장 재발 가능성이 높은 메르스, 그다음에 지금 남미라든지 아니면 아열대 지방에서 유행하고 있는 지카 바이러스를 주요 대상으로 해서 일단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치료제와 백신이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감염병이 국내에 유입됐을 때 그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 선제적으로 연구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지만 거대한 적, 인간과 바이러스의 위험한 공존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질병 X에 맞서는 인류의 필사적인 노력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애초에 바이러스와의 전쟁이라는 개념이나 용어는 사실은 애초부터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진화적으로는 양쪽 다 최첨단에 있는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 우세한 부분이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